감사드리면서 잘 드리겠습니다. 날이 뜨거워지는 거 왜 그런지 여러분들 기후 캠페인 하고 오셨으니까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 10여 년 만에 엘니뇨 현상이 있는 그런 해라고 해요. 아마 여름에 과거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그 폭풍우나 태풍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온다습한 이런 한 해를 보내게 될 거라고 온 지구가 몸살을 앓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첨단 그 시설이라고 불리는 그 핵발전소도 기온이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뭐 미사일 공격에도 안전할 정도로 1m 이상의 너비의 철근 콘크리트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상용 발전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끊기기만 해도 냉각수를 공급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핵발전소이기도해요. 그런데 이 냉각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핵발전소의 위치를 임해 지역이라고 해서 바다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짓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냉각수 때문에. 그런데 이 냉각수를 바닷물을 쓰고 있어요. 이 바닷물을 이렇게 기계에다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계 주변을 둘러쳐 나가게 해가지고 뭐 방사능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냉각수가 너무 찬 게 들어가도 갑자기 뜨거워진 곳에 찬물이 들어가도 문제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너무 뜨거워도 기계가 오적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핵발전소에 그 냉각수를 사용하는 해수 온도가 평균 31도에서 그 32도 사이에 물이면 가능하다라고, 이 정도 안에의 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몇 해 전부터 해수 온도가 너무나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요, 이게 34도를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괜히 엉터리로 운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기준이 있어서 엄격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자주 멈추거든요. 근데 의외로 자주 멈춰요. 여러 가지 정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 때문에 멈추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 해수 온도 때문에 멈춰야 될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어떻게 했냐면요, 34도에서 36도로 안전 기준치를 올렸어요.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2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러더니 물 온도가 3, 4도 이상 막 올라가니까 34도에서 6도까지 해도 안전하다. 그래서 지들이 안전하다 그러면 무조건 안전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일러랑 똑같거든요. 핵발전소는 원료만 우라늄을 써서 일반적인 다른 보일러보다 훨씬 더 많은 고열을 발생시키는 것 뿐인데,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나오면 증기가 발생합니다. 증기 기관차, 우리 생각하시면 되죠. 이 증기 기관차처럼 증기를 발생하면 그 뜨거운 증기가 팬을 돌려요. 프로펠러 같이 생긴 팬을 이렇게 돌리면 그 팬이 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김이 핵 그 반응로 원자로 안에만 있으면 안 돼서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열은 계속 발생하는데 발생한 것만큼 또 바깥으로 열을 빼줘야, 그래야 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증기 발생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 열기를 빼는.
그런데 이 발생기가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세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원래 안전 기준에 증기가 올라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껴가지고 구멍이 좁아지나 봐요. 그런데 이 8% 그러니까 세관 그 증기 발생기의 그 구멍에 그 구멍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 탑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끼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 이상 끼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걸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갑자기 10%로 늘리다가 이것도 불안하니까 18%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기계는 그렇게 설계가 됐다.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하더니 그 설명대로 하질 않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요. 아예 그 기준을 느슨하게 바꾸지 않고 증기 발생기를 바꾸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성 핵발전소에 이 증기 발생기는 교체하는 것으로 해프닝처럼 흘러 지나갔는데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한수원은 원래 이런 기준으로 운영이 되니까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들이 하기에 충분한 그런 충족 조건을 실제 상황이 넘어서니까 은근슬쩍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기준치를 바꿔가지고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월성이 아니라 울진 하늘을 그렸다고 해요. 계속해서 전에도 텔레폰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소위 말하면 중간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법률로 통과된 법률로는 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총 합만 저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을 때는 훨씬 더 크게 지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공간이 남았으니까 핵발전소를 더 돌려도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설계 수명 만료 후에 너무나 아깝다. 이거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그동안 큰 사고도 안 났는데 더 써도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설계 수명을 10년을 늘리고 있어요. 설계 수명은 10년이 더 늘어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20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볼멘스를 하고 있어요. 한수원에서 압력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 관이거 안에 안에 증기를 발생시키고 막 이럴 때 그 압력을 버텨내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수명이 닿으면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거 하나 교체하는데 4년 걸립니다. 근데 제작하는 데만 4년 걸리고요. 교체하는 시간이 2년이래요. 총 6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을 수명 연장을 딱 결정했는데 6년 동안 작업하느라고 돌리지를 못한 거예요. 웃긴 일이죠. 4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핵발전소 수명 연장해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압력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핵발전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둥그런 거예요. 모양과 좀 틀린데 그 핵반응로 원자로라고 불리는 게 보통 4개에서 많게는 8개, 10개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 바꿀 때마다 7,000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4년 더 쓰려고 7,000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사실 적자나 이런 얘기들은 핵발전소를 늘리지 않아서 돌리지 않아서 적자 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는 이 핵발전소에 자꾸 돈을 투자해서 뭐 생기는 문제인 거죠. 한수원은 계속 끊임없이 그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계나 부품들은 미국에서 정한 최신 기술을 전 세계가 다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안전해 보이니까. 근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은 그 기술대로 적용해서 핵발전소를 지으려다 보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투자자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 핵발전소가 늘어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수명 연장을 포기하는 사회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웃긴 게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그러면서요, 안전을 측정하는 기준은 과거의 것을 그냥 쓰고 있어요.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대. 그런데 사고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특히 군인하고 경찰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매일같이 애국가 부르거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러면서 하느님한테 매일같이 경찰하고 군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거기에 덧붙이면 여러분들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탈핵 의지를 담아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항상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한한 인간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을 맞이할지도 모르죠. 바로 기후위기를 접하면서 인간이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 세대가, 지금을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핵발전소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미래 세대에다가 어물쩍 넘기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염려하면서 건네는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태사도로서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많이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가족과 이웃들과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할 거리 참 많지만, 기도할 때 거기 옆에 딱 곁들여 가지고요, 꼽살을 껴서 탈핵도 좀 염두에 두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하면서 미사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